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의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반응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리온이 중국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SM도 중국발 모멘텀으로 오늘 주가 강한 모습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철강 어제 거래가 정지된 이후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었죠. 오늘 추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율주행은 오늘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SOS를 와이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알테오젠과 HLB가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투자 텔미 같이 보시죠. 네, SM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주가 급등에 대한 이유와 배경 텔레그램에 도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삼성증권 최민아 애널리스트의 코멘트입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최민아 애널리스트의 텔레방은 비공개여서 그걸 폰 루팡 방에서 보도록 할 거고요. SM의 주가 상승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로 나뉘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함께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 급등하는 이유와 배경 첫 번째로는 디오유의 지분 추가 취득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2월 21일에 디오유의 지분을 11.4% 취득을 했고 취득 예정일은 3월 24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SM 스튜디오가 디오유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연결 대상에 찍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서 디오유의 2분기 실적이 SM엔터 실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같이 잡힐 예정이고요. 현재 디오유는 2분기에 중국 텐센트 뮤직 엔터와 손을 잡고 중국 버블 서비스 론칭을 계획 중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 모멘텀으로 인한 이익 레벨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고요. 전일 이제 저녁에 텐센트 뮤직 엔터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콜에서 SM을 언급을 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갱신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프리미엄 음향 효과 그리고 아티스트 공연 및 상품을 포함하는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라는 이 문구가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발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키워드로 볼 만한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텔레방으로 가볼게요. 네, 테린이 아빠 방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오리온은 오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월 단위로 오리온이 국가별 매출액을 발표하나 봐요. 저는 오늘 이제 테린이 아빠 방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상황인데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2.2%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오리온의 공시 어제 나왔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소비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오리온의 판매량 성장세가 회복이 되고 있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 점을 높이 평가해서일까요? 증권가에서 오리온에 대한 목표 주가를 대거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이라는 키워드로 묶어서 두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엔터주 안에서 독보적인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SM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8%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리온은 5%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며 11만 8,3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리온도 최근에 조용히 주가가 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 투자 텔미 내용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국내 대형 사모펀드 두세 곳과 이 가격 등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 기사에 실리게 됐는데 오늘 삼성증권 이가영 애널리스트가 매각설은 오보다 그리고 매각하기도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코멘트를 직접 본인의 텔레방에 올렸습니다. 역시나 이 방도 비공개더라고요. 이걸 본 아무 자료 아무 노래 텔레방에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각설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증권사의 M&A 거래 플랫폼에 일단 매물로 등록이 되지도 않았고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회사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당분간 매각 의사가 없고 직접 영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언론사는 회사와 접촉도 없이 그냥 관련 내용을 기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하기에도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적과 주가 측면에서 매각하기 그리 좋은 타이밍이 아닌데 그 이유는 주가와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크게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 대주주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매각 대금을 받기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매각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장 초반에는 매각이 된다라는 이 뉴스 때문에 주가가 잠깐 상승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보다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크게 밀리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6%대로 큰 낙폭을 기록하며 주가 42,1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텔미 이어갈게요. 네, 다음 주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하죠.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 지금 이벤트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번에 방한을 하는데 44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64조 원에 해당하는 LNG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국가에 철강을 수입하겠다라는 카드를 들고 온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백악관에서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입이 되는 철강에 관세를 면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철강을 공급받는 방안을 첫 번째 선택지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처음으로 투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철강을 공급받겠다라는 방안인 것 같고, 이번에 방안을 해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요청하면서 철강 관세 면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조선 기자재, 건설, 여기에 이제 철강까지 수혜를 받게 되는 건데,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강관 그리고 철강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동양철강은 어제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오늘 7% 넘는 추가 강세 흐름 나와주면서 1,207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세아제강, 현대제철, 넥스티, 휴스틸 오늘 모두 조정은 받고 있지만 다음 주 알래스카 주지사의 방안을 앞두고 좀 우리가 미리 선별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들 투자 텔미로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도 오늘 많은 투자 뉴스를 접하셨을 텐데 그중에서 뭐가 제일 눈에 들어왔을까요? 오늘은 엔비디아 GTC에 대해서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GTC가 이제 젠슨 항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상당히 좀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빅테크 상승이 안 나왔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해서 이 기술주들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좀 수혜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좀 달라질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 젠슨항의 연설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상위 4개 클라우드 회사가, 작년에 구입했던 호퍼칩보다도요, 지금 새로 나온 블랙웰칩, 그러니까 사실 이번 엔비디아 GTC에 있어서 이 블랙웰칩 판매가 시작된다, 이게 중요했던 건데, 그 블랙웰칩 판매가 호퍼칩 시리즈보다도요, 3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AI에 대한 수요를 좀 확실하게 좀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베라 루빈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베라 루빈은 지금 출원 성능에 있어서는 블랙웰의 2.5배를 이야기하고 있고, AI 공장,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 기준 성능으로 보게 되면은, 호퍼 시리즈의 블랙웰 68배, 루빈 같은 경우는 900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블랙웰 출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고, 4세대 칩인 루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시장에선 이런 불확실성이 없었다라는 거고, 특히나 지금 블랙웰부터 루빈까지 이 HBM 탑재가 되는 것이고,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 새로운 HBM까지 지금 개발이 완료가 돼서 그런 것들을 공개했고요. HBM4뿐만이 아니라 이 소캠이라고 하는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차세대 디램 모듈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하이닉스가 HBM4부터 소캠까지 같이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공개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어떤 새로운 칩과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이 메모리 기술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공개되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HBM 관련주는 물론이고 이 소캠 관련주들이라든가 새로운 신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야기 안 나온 게 뭐 삼성전자의
뭐 HBM 뭐 공급 여부라든가 아니면 유리기판 뭐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나왔는데 GTC는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끝날 기간 동안에 블랙의 어떤 뭐 설계라든가 또 생산 계획 이런 것들이 계속 또 거론되면서 아마 유리기판이라든가 또 액침 냉각 이런 그 지금까지 어떤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점에 있어서 결국 엔비디아 GTC 관련주들이 좀 올라서고 있고요. 엔비디아 GTC를 또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쪽에서 또 신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미 그런 기술을 또 개발해놓은 우리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 중에 하나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화면을 뚫고 나오실 것 같은데 조금만 뒤로 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최한덕 매니저님. 네, 네. 반도체주들의 연속성 있는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결국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탑픽으로 볼 만한 종목은요? 네, 지금 주가가 16,440원인데요. 퀄리테스 반도체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엔비디아가 또 공개한 거를 보게 되면은 실리콘 포토닉스 네트워킹 기술 공개했거든요. 이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것은 이제 광 반도체 기술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신호가 지금 전기 신호잖아요. 근데 전기 대신에 빛으로 전환해 갖고요. 그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겁니다. 광학 기술하고 기존 대비 성능이 4배 적은 레이저를 통합해가지고요. 3.5배 높은 전력 효율성을 지원한다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지금 무결성에서는 63배 뛰어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트워크 복원능에서는 10배 뛰어나고, 지금 속도면에서는 1.3배 빠른 대포 속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봤을 때 결국 엔비디아가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로 가고 있고 이게 지금 TSMC와 협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도 지금 브로드컴하고 광 반도체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했죠. 근데 실리콘 포토닉스 응용 기술 개발 과제를 이미 수행해서 그 기술 개발을 맞춰놓은 기업이 바로 퀄리테스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는 엔비디아와 TSMC, 삼성과 브로드컴이 이 광 반도체 기술로 가고 있을 때 그 기술을 또 맞춰놓은 기업이 퀄리테스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 기술을 본다면 이 퀄리테스 반도체가 주가 급등 재료가 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파트너거든요. 그래서 이 퀄리테스 반도체는 삼성전자 출신의 공학 박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기업이 설립이 돼서 이 장시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초고속 인터컨넥터 기술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가장 이 광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는 앞서 나가고 있던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결국 이 퀄리테스 반도체 기술이 아마 엔비디아 GTC를 통해서 좀 주목이 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퀄리테스 반도체는 지금부터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 12,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후장 들어서 반도체 쪽에서 일부 종목들, 제약바이오 쪽에서 일부 종목들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에 이벤트가 많은 또 섹터가 제약바이오입니다. 1월에 네. 미리 에이벨 바이오를 좀 눈여겨서 보자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리뷰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서 리뷰 도와주시고요. 무방 일정도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네, 에이벨 바이오도 오늘 급등 나왔다가 이제 급등 이후에 지금 잠깐 빠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빠지는 이유는 특별한 건 없다 봅니다. 일단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는 아마 약간의 매물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다 같은 바이오는 아니겠지만은 다음 주에 데이터 발표 기업들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서 이 기업의 재평가를 받을 기업들 꽤 있거든요. 바로 에이벨 바이오가 그 1번 중에 하나고 알테오젠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신고가 찍었고 오늘은 조정받고 있지만은 더 갈 수밖에 없는데 에이벨 바이오도 다음 주 데이터가 발표되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우리 바이오 기업 중에서 빅파마에서 로열티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의 약점이 상업화된 게 없던 거였는데 다음 주 데이터를 통해서 이 상업화에 대한 어떤 그 시간이 타임라인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목표가 3만 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만은 2차 목표가 5만 9천 원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날 살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종목들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거니까 유튜브에서 최현석 검색하셔가지고요. 4시부터 유튜브 무료 방송 보시면 되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